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애플에서 1년 만에 애플워치 울트라의 신제품 울트라2를 약 2달 전에 출시했습니다. 매해 거듭되는 변화를 통해서 애플워치는 이제 단순히 IT 기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패션 소품으로도, 그리고 운동 및 액티비티의 측정 도구로도, 그리고 개인 건강의 도우미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애플워치 중에서도 작년에 출시된 애플워치 울트라는 하드코어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애플워치라는 점에서 저같이 아웃도어 활동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1년간의 많은 이들의 전체적인 평가를 종합해 본 결과 애플워치 울트라 첫 번째 모델은 아웃도어 활동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많이 미흡한 사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현재 스포츠용 아웃도어 워치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가민이나 수운토 같은 스마트 스포츠워치와 비교했을 때 애플워치 울트라는 스포츠워치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용도에 더 적합한 스마트워치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출시한 울트라2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금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 돈 재산으로 구입해서 직접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2는 과연 아웃도어 활동에서 정말로 울트라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애플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받지 않았고요. 저의 순수한 호기심에 의해서 이 제품을 구입하였고, 몇 주간 일상 착용과 캠핑, 하이킹 등의 아웃도어 활동에서의 사용을 통해 느낀 점들을 여러분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리뷰는 단지 제가 하이커, 백패커 입장에서 사용했을 때의 견해이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에 관한 리뷰는 다른 유튜버의 리뷰를 참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외관과 내장 센서만 본다면 아웃도어에 완벽할 정도로 적합한 스포츠워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스포츠 측정 기능을 켜지 않고 그냥 차고만 있어도 많은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울트라2에서 개선된 워치 페이스는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한눈에 여러 정보들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날씨, 위치, 나침반 등의 정보와 그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의 정확도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 수없이 많이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에서는 검증이나 테스트 같은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홈페이지에서도 애플워치 울트라의 GPS 센서를 스마트워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이라고 내세우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지 이제 겨우 10년 남짓한 회사가 30년 넘은 이런 GPS 전문 생산회사들을 따라잡은 것만 해도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2주간 착용하면서 느낀 점은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발전이 실생활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도 IQ200의 천재에게 1일 학습지 문제나 풀라고 시켜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조목조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비게이션. 백패킹이나 하이킹 등의 야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스마트워치의 첫 번째 기능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낯선 야외 자연이나 초행 산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스마트워치의 길찾기 기능은 가장 중요하고도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어쩌면 아웃도어 활동가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산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애플워치 울트라2에는 아웃도어 앱을 통한 길찾기 기능이 없습니다. 물론 구글맵이나 애플맵을 통한 내비게이션은 가능하지만 산길이나 산책로 등은
제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아웃도어에서는 거의 무쓸모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워치 울트라 2는 아웃도어에서 내비게이션이 불가능한 스마트워치냐고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폰과의 연동을 통해서 앱스토어에서 얼마든지 쓸만한 앱들을 설치하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가 불만이냐? 그런 앱들이 몇십 년 동안 개발된 이 수은토나 가민의 지도 기능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얼마나 좋은 앱을 찾고 설치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사용자의 사용 능력에 좌우됩니다. 이중 주파수 GPS 등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하지만 그 기능을 얼마나 끌어내느냐 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애플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전자기기 회사로 오른 데에는 사용자 편의 위주의 철학이 가장 큰 기여를 해왔는데, 이제는 사용자에게 하드웨어를 완성시키는 책임을 지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네가 알아서 잘 써라, 이런 느낌. 가민의 경우 새로운 스마트워치를 출시할 때마다 향상된 성능의 아웃도어 내비게이션 앱이 시계에 장착되어 나옵니다. 지금 이 모델은 가민의 에픽스2 프로 모델인데요. 이 에픽스2 프로 모델에 개발되어져 나온 가민 지도는 3차원적으로 지형을 토포그래픽 맵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남은 길을 오르막길로 가는지 내리막길로 가는지를 3차원 지도로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인 결함을 보충하는 것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많은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니트에서 3000니트로 밝기를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밝기보다도 정돈된 애플만의 어떤 생태계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구성. 내구성은 스마트워치에게 있어서 야외 활동의 필수 요소입니다. 크리스탈 강화 유리의 티타늄 케이스는 고급 시계로서의 기본입니다만 야외 활동에서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애플의 설명에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티타늄 케이스는 스테인리스에 비해 스크래치나 충격이 더 약합니다. 물론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약간의 강성은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100만원이 넘는 이 시계가 나뭇가지에 스치기만 해도 스크래치가 난다면 마음 편하게 아웃도어 활동에 이 시계를 차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전에 많이 썼던 시계가 이 가민의 마크라는 특별한 에디션입니다. 가민 마크는 전체 외형을 다 티타늄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 시계를 자주 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크래치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이 스크래치 때문에 사실 차면은 되게 구닥다리 시계를 차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 스크래치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로 이 시계를 잘 안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크래치라는 거는 사실은 야외 활동에 있어서 어떤 필연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게 과연 제 입장에서는 울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배터리 수명.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애플워치 울트라 2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배터리 라이프입니다. 이런 성능을 가진 기기에 이렇게 작은 배터리를 넣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564mAh. 이거는 좀 넌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민 같은 경우에는 자사 모델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할 정도로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수준인데 애플은 아직 이 경쟁에 뛰어들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8시간 정도 산행에 아웃도어스 앱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내비게이션을 하고 나니까 배터리가 약 65%, 70%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기능을 켜지 않고 그냥 차고만 있어도
40% 정도의 배터리가 소모되었습니다. 2박 3일 백패킹을 간다면 매일 밤 애플워치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폰 충전까지 고려하면 보조 배터리는 제법 큰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해외 백패킹의 경우 파타고니아 W 트랙은 4박 5일 코스이고 투르드 몽블랑은 9박 10일인데 이런 4박 이상의 백컨트리 종주에는 애플워치 울트라 2는 별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험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험지용 하드코어 스포츠워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 매트릭 정보. 저는 어떤 면에서 이거는 배터리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야 뭐 충전을 하면 되지만 이 정보를 보는 창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아웃도어 용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사이렌이 울린다든지 하는 게 야외 활동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능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실내로 스포츠 기능을 켜면 눈에 들어오는 파라미터는 거의 모든 종류의 스포츠에서 똑같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러닝을 해도 심박수, 고도, 칼로리, 하이킹을 해도 심박수, 고도, 칼로리, 워킹을 해도 심박수, 고도, 칼로리. 뭐 이럴 거면 왜 여러 종류의 스포츠로 나눠 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민의 스포츠워치처럼 턴 바이 턴 길 인도 기능 같은 거는 별로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얼만큼 걸어왔는지, 현재 고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체력 소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만 되어도 좋을 듯 한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용자 편의성과 정의 가능성. 사용자 편의 이 부분은 사실 애플이 가장 내세우는 그 애플 아이폰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애플워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의에 관해서는 별로 발전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파라미터들을 조합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에 백패킹 시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한 화면에 꼽아서 켜놓습니다. 현재 고도, 습도, 온도, 기압, 걸었던 거리, 예상 소모 칼로리, 목표 지점까지 남은 거리 등이 중요 지표로 사용됩니다. 현재 고도는 고산증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온도는 수분 보충과 상관관계를, 습도와 기압은 비가 올 확률, 그리고 걸었던 거리와 칼로리는 당분과 영양 보충에 영향을 미칩니다. 휴식 시간을 리마인드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지표 없이도 산행을 잘 해오셨다고 반박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정보들을 귀중하게 사용하곤 하는데, 애플워치는 이러한 정보를 모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는 이들에게 많은 기능적인 장점을 제공합니다만, 배터리 수명, 아이폰 의존성과 같은 여러가지 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신박한 성능과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가민과 순토를 따라잡기는 멀었다.